안녕하세요. 엄마를 위한 라이프 MBA 아난다 아카데미의 아난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이트 요가라는 책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인사이트 요가라는 책은 사라 파워스라는 미국의 요가 지도자 책인데, 전통적인 요가의 중국 의학의 경락이론, 불교의 마음 챙김 명상을 결합한 요가 수련법, 사라 파워스는 인사이트 요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아난다 아카데미에서 함께 수련하고 있는 그 인요가를 포함하는 그 요가 수련 방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는 우리 몸의 특정 장기와 관련된 경락을 자극함으로써 몸 안의 기와 혈의 순환을 회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간과 쓸개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 경락은 엄지발가락 끝에서 시작되어 다리 안쪽을 따라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타구니를 따라 몸쪽으로 올라가고 간과 쓸개를 지나 폐로 들어간 다음 목구멍을 통해 입술 주위와 눈을 지나 머리로 올라갑니다. 쓸개 경락은 눈 바깥쪽에서 시작되어 몸의 측면을 따라 엉덩이 바깥쪽으로 내려갑니다. 안쪽으로 뻗은 가지는 목을 지나 목구멍을 통과해 가슴을 지나 간과 쓸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릎 바깥쪽을 따라 내려가 네 번째 발가락에서 끝이 납니다. 고대인들은 장기 중 간을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간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리브와 비슷한 리버라는 이름을 얻었고, 고대 영어로는 리퍼였습니다. 독일어로 간은 D-I-E-L-E-B-E-R,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데 살다를 뜻하는 동사 L-E-B-E-N, 레벤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합니다. 간의 신체적 특성을 먼저 살펴볼게요. 간은 몸에서 가장 큰 분비선으로 무게가 1.5kg 정도 됩니다. 오른쪽 횡격막 바로 아래에 있으며 아래쪽 갈비뼈가 간을 보호해줍니다. 간은 비타민 A, D, K, B12, 미네랄의 주요 저장소이고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에너지를 공급하는 글리코겐의 주요 저장소이기도 합니다.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혈액 속 포도당의 양을 조절합니다. 혈액 속 포도당 수치가 너무 높으면 고혈당, 즉 당뇨병이라고 하죠. 반대로 포도당 수치가 너무 낮으면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간은 우리가 쉬고 있을 때 혈액을 저장했다가 움직일 때 혈액을 내보냅니다. 간 조직이 손상되면 활동 중인 간 세포는 지방 세포와 반응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을 간 경변증 혹은 간 경화라고 합니다. 간 경변증은 만성 염증으로 간 부전을 일으킵니다. 알코올 의존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 소아의 경우 알 수 없는 병인으로 생긴다고 하네요. 간염은 보통 세 가지 바이러스 A, B, C 중 하나로 인해 생기는 질병으로 간의 상태를 계속 악화시키고 평생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주된 화학 공장이에요. 분해되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없는 모든 물질은 간에서 해독됩니다. 간은 끊임없이 담즙을 만들어냅니다. 담즙은 쓸개에 저장되며 음식물을 소화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담즙은 농축된 물질로 몇 가지 중요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방의 흡수를 돕는 담즙 산염입니다. 우리 몸 안에 적당량의 담즙이 없으면 음식물에서 섭취한 지방은 소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게 될 거예요. 췌장에서 나온 효소는 수용성 물질만 분해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과 동물성 식품은 분해되려면 담즙 산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간의 기 불균형은 근력 약화나 근육 경직, 균형을 잃은 느낌, 피로, 현기증, 시력 약화, 난시, 백내장, 실명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간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쓸개는 담낭이라고도 하는데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흘러들어가는 작은 주머니예요. 간을 분의 장분에 비유한다면 쓸개는
기능은 심신 전체를 위해 끊임없이 결정을 내리는 공무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쓸개의 기능은 소화 과정을 돕기 위해 담즙을 저장하고 분비하는 거예요. 에너지적 특성을 살펴볼게요. 신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의 에너지와 관련된 기능은 해부학적 기능을 훨씬 능가합니다. 도교 신자들은 간의 기가 인간의 전반적 건강에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장군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군의 지도자는 전략적 계획을 세우는 데 능해서 우리 몸 안의 에너지가 조화롭게 흐르도록 해줍니다. 간의 기는 우리 몸 안 모든 곳에 있는 기의 움직임을 조정하고 통제하며 편안한 성정과 내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신장의 기가 내적 에너지의 활기를 책임지는 반면에 간의 기는 에너지의 전반적인 흐름을 관장합니다. 또한 간의 기는 근육, 힘줄, 손톱, 발톱, 손, 발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은 물과 관련이 있어요. 반면에 간은 나무와 관련이 깊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처럼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의 기는 시력과 관련이 있고 눈에 상응합니다. 다음 정서적 특성을 알아볼게요. 간의 기는 편안한 내적 환경을 책임지므로 감정의 균형도 책임집니다. 간의 기가 균형을 잃으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화를 잘 내고 충동적이고 개인적인 경계를 지나치게 방어하려고 들고 사회적 행동에 서툰 경향이 생깁니다. 짜증을 잘 내는 것에서부터 방어적인 태도, 불화를 일으키는 행동, 크게 화를 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저항의 모든 측면은 간, 기의 기능장애와 관련이 있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거나 사소한 일에도 싸우려 들거나 무기력한 기분이 들거나 화를 내거나 자신을 방어하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간의 기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내적 갈등은 간, 기의 장애와 관련이 있어요. 만성적으로 화가 나 있으면 간의 기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반대로 간의 기가 기능을 잘 하지 못하면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은 생리 중에 평소보다 더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것은 단지 호르몬 변화와 변연계의 과잉 반응 때문이 아닙니다. 몸에 쌓여있던 독소를 내보내면서 간이 평소보다 일을 많이 하게 되고 결국 간의 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생리 중인 여성은 엉덩이 바깥쪽과 다리 안쪽으로 지나가는 간 경락과 쓸개 경락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인요가 자세를 하는 동안에는 분명한 이유 없이 평소보다 짜증이 더 나거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것을 이해하면 내적 긴장에 대한 저항감을 줄이고 불편한 기분을 좀 더 잘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간의 기가 균형을 잃을 때는 짜증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부드럽게 응시하도록 노력해 봅니다. 거친 행동을 자제하고 자신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고 그러면 자신의 몸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연민으로 향하는 움직임인데 연민은 간의 기의 조화와 관련이 있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과를 기대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불쾌한 기분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는 간에 좋은 인요가 자세를 하면서 자해와 자비명상 수련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해와 자비명상 수련에서 사용되는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몇 개를 골라 소개합니다. 고전적인 자해 기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두려움과 해악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당신이 두려움과 해악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내가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기를, 당신이 지금 그대로의 모습에 만족하기를,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를, 당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기를. 고전적인 자비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아요.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는 다른 사람들도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압니다. 나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다른 이의 도움을 기꺼이 받게 하소서. 당신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나 역시도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서로를 돕게 하소서. 내가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충만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소서. 전통적으로는 먼저 스스로에게 자비가 담긴 말을 건네면서 수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용기와 자신감이 커질수록 용기를 북돋우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연습을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해 멘토나 후원자,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대적인 사람들에게도 전합니다. 이 수련을 제대로 하면 모든 존재의 안녕과 행복을 바라는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필요한 감정을 정확히 담고 있다면 하나의 구절만 갖고 수련해도 되고 몇 개를 번갈아 가며 수련해도 됩니다. 요가 자세를 할 때 그 문구를 암송하는 것도 좋습니다. 수련이 끝날 때 마무리로 문구를 암송해도 좋고요. 수련을 시작할 때 자신에게 이 문구를 전하고 끝낼 때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 간단한 메시지는 두뇌의 필수적인 영양분이 되어 새로운 신경 연결 통로를 안정시켜주고 자포자기하는 습관과 현 상태에 안주하는 습관을 없애줍니다. 격식을 갖춰서 문구를 암송하든 생각날 때마다 문구를 떠올리든 지속적으로 자비가 담긴 문구로 정신을 적셔주세요. 그러면 평상시의 태도가 점점 바람직해지고 바람직한 정신과 태도가 마음으로 전해질 거예요. 우리가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변화시키려는 정신 상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붓다는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불렀어요. 내면의 삶을 오염시키고 타고난 자비심을 발휘하는 것을 교묘히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습관적인 태도는 선의를 잊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그런 태도를 표출하게 만듭니다.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는 신경을 써서 귀를 기울이되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변화하는 감정의 파도를 자연스럽게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가능성이 찾아오고 스스로를 고뇌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간과 담의 정신적인 특성을 알아볼게요. 간의 기는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는 능력과 관련이 있어요. 간의 기가 건강하면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고 이행하고 결단력 있는 통제 감각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간의 기의 건강 정도는 상황 판단 능력,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행동 능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간의 기가 건강한 사람의 주요한 특징은 유연성과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간의 기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기의 부조화는 편두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간과 쓸개의 기는 어떤 대상을 식별하고 판별하는 능력도 관장합니다. 쓸개는 삶의 길을 따라가는 능력,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일탈하거나 흐트러지는 것을 피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충격을 받거나 계획에 방해를 받았을 때 균형을 되찾는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간과 쓸개의 기가 과도할 때는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고 부족할 때는 망설이고 겁을 내게 됩니다.